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30대 주부입니다. 현재 3살 아들과 6살 된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혼 날짜도 당신이 원하는 날을 잡아 저에게 통보하며 결혼 준비 처음부터 끝까지 사사건건 간섭 안 하신 게 없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부터 저와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저희 집안 식구들을 막대해도 되는 사람들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그러시는 걸까요? 저는 임신 6개월에 결혼식을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저를 참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며느리로 마음에 안 들었으니 그렇게 막대했겠죠. 남편과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잘해주시던 시어머니는 결혼 얘기가 오고 가는 무렵 제가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며느리가 들어오기만을 벼르고 있던 사람처럼 저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엄청 심하게 하셨다고 해요. 그게 저한테 대물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연애 당시 전 서울을 살았고 신랑 집은 지방이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당시 전 서울을 살았고 신랑 집은 지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전화 자주 하라고 또 자주 찾아오라고 들들 볶았습니다. 결혼 후 점점 더 기세가 등등해진 시어머니는 마치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게 매일매일 전화하라고 하셨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매일 전화한다면서 결혼 후 첫 명절 친정에서 선식 선물 세트를 보내셔서 갖다 드렸더니 너는 생각이 있는 거냐? 방부제 잔뜩 들어있는 걸 누가 먹는다고 사오냐? 라며 이런 선물을 왜 보내냐고, 우린 이런 거 안 먹으니 니들이나 갖다 먹으라며 저희 부모님이 준비하신 선물들을 바닥에 내팽개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본 신랑이 듣다 못해 처가에서 보냈으니 그냥 드시라고 한마디 했더니 말대꾸했다고 화가 나셔서 첫애 낳을 때까지 거의 3개월을 전화도 안 받고 연락 없이 지낸 적도 있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이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서 신랑한테 참지 못하고 제 감정을 다 쏟아냈습니다. 이를 들은 신랑도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을 매우 당황해하며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말했지만 결코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 전까지 저의 이름은 절대 부르지 않으셨어요. 되려 저한테 야, 너 라고 부르시다가 첫애를 낳고 나니 그나마 애미야라고 부르셨고요. 그리고 제가 첫애를 제왕절개에서 낳았거든요. 12시간 진통하다 골반에 아기가 걸려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고생 끝에 수술해서 나왔습니다. 이때 출산 직후 시어머니와 첫 통화에 제 마음은 정말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통화 너머로 넌 운동을 얼마나 안 했길래 배째고 애를 낳았니? 라고 하셨고, 그 말을 들은 저는 너무 서럽고 죄인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시어머니에게 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막말하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매일 손주 본다고 전화하고 영상통화하고 툭하면 다른 며느리랑 비교하시는 걸 밥 먹듯이 하시다가 드디어 추석 때에는 시어머니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네요. 명절 아침부터 저희 친정엄마께 전화를 걸어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라며 말대꾸를 안 하던 우리 아들이 며느리를 만나고 나서부터 말대꾸를 한다고 우리 조카 며느리는 임신 막달인데
배가 하나도 안 나오고 늘씬하다며 말을 하신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나 했더니 그 이유는 출산 이후 뚱뚱해진 제 몸을 보고 화가 나신 거였습니다. 제가 임신하고 몸이 불어서 63kg 정도 나가거든요. 또 큰댁 제삿날 지 밥만 쏙 떠서 혼자 먹고 있었다고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설마 그 어려운 집에서 제가 그랬을 리가요.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엄마한테 사부인, 저는요 우리 며느리 아무거나 안 입혀요. 명품만 입히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댁 근처에 아파트 하나 사줄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요? 시어머니가 사준 옷이라곤 시장에서 10,000원짜리 티 몇 장이 전부이고 비닐봉지에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안 맞아서 못 입으니 너나 입으라고 던져놓고 가시고 궁금한 마음에 봉지를 열어보니 남자용 쫄바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입어도 되고 그렇게 대접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듯 신혼집도 시부모가 우리가 돈이 없으니 신랑 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네요. 몇백 보증금 내고 월세 살았습니다. 결혼할 때 전세금이라도 해줄 줄 알았거든요. 좋은 일로 전화해도 어려워한다는 사돈집에 전화해서 도대체 저게 할 소리인지 정말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엄마도 한마디 하지 왜 안 했냐라고 했더니 그랬다가 시어머니가 너한테 더 못되게 할까봐 참았다고 하시는데 그 소리 듣고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는 당신 아들은 얼마나 잘나고 집안 교육을 잘 시켰길래 안 그래도 싫은데 그나마 있던 정도 뚝 떨어졌어요. 툭 하면 외모 같고 뚱뚱하다 한마디씩 하고 남과 비교하고 뭘 해도 이건 저렇다 저건 저렇다 말 많고 남들 앞에서는 나한테 무지 잘해주는 척 하시면서 정작 대하는 건 무시하고 막말하고 저는 그런 이중인격의 어머니가 무섭고 소름 끼칩니다. 애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둘째 때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8개월에 조산. 그때도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이사 다니고 남편은 시댁 일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자기 부모를 많이 어려워하고 시부모 말이면 껌뻑 죽어요. 그런 걸로도 남편과 많이 부딪히고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자주 싸우니 점점 남편과도 사이가 멀어지더라고요. 싫어지고 말로 다 하지 못하네요. 하나하나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에 지치고 짜증날 즈음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수술은 안 하시고 중환자실에서 약물 치료 받으시고 좋아지셔서 일반 병실에 계시다가 퇴원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애들 다 챙기고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 저에게 야, 밥 그만 먹어, 살쪄, 그만 좀 먹어 이러십니다. 남편은 지금 제정신 아니고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말로는 저에게 상처 준 거 수없이 많아요.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니 그게 문제인 거죠. 당신들은 그렇게 저에게 대접받길 원하면서 정작 저한테는 요만큼의 배려도 없습니다. 저도 인간이고 며느리에 대한 예의도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딱히 저는 저런 대접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것도 없고 튀는 행동한 것도 없고 그래서 더 억울하고 우라가 치미는 상황입니다.
이유 없이 저한테 막말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지치고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시어머니를 남편이 모시고 살아야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시골에서요. 애들 둘 데리고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것도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시골촌에서 살다니요.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길이 뻔히 보입니다. 저는 어렵게 남편에게 그동안 마음고생한 상황을 설명하며 시골에 내려 사는 걸 거부하고 친정에 와 있는 지 3개월째입니다. 맘 같아선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제 자식들 얼굴이 떠올라서 이를 악물고 참고 있습니다. 애들을 봐서라도 남편하고는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어찌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시어머니는 거의 정상이시고 불 끄는 거, 물 끄는 거, 뭐 그런 거 깜빡깜빡 하시는 정도입니다. 내가 살고 봐야 하니 시어머니 상태는 솔직히 관심도 없습니다. 과거는 모두 잊은 시어머니는 이제와 며느리를 찾네요. 나는 너를 딸처럼 대했다며 우리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며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서워요. 어제도 몇 번을 망설이다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애들 봐서라도 시댁과 떨어져서 당신하고는 살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한다라고 하는데 대책은 없고 뭘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 정말 답답하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 이 상황을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끝으로 법정 스님의 명언을 들려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앵무새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자기 소리는 한마디도 할 줄 모른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예의를 못했다면 앵무새와 그 무엇이 다르리요. 셋째의 혓바닥이 6자의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